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움직임을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속임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역헤드 숄더를 만들어 놓고 올려버리면 베스트지만 이걸 이용해서 또 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이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였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꺾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모이는 동안 이 캔들이 횡보를 한 다음에 위든 아래든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뭐 우리가 위아더 월드겠지만 아닐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봉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지어서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역배열이 이렇게 뜨고 있죠. 근데 여기는 역배열이 뜨다가 이렇게 지금 말린 상황이거든요.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얘가 이걸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 같은 게 나와서 이거를 지켜내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밀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위로 다시 정배열을 하게 되면 이걸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캔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캔들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요때 있죠. 2025년 4월 말에 보면 이렇게 역배열로 되다가 이거를 밀집을 만들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7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쭉쭉쭉쭉 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간다면 비슷한 모양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도미넌스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얘가 만약에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비트가 떨어지고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알트를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작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동안 너무 비트 위주로 가긴 했다. 그래서 알트장이 오려면 얘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빠르게 가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애매한 게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우리가 2021년 1월 말 그리고 2023년 9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좋게 보면. 근데 안 좋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움직임들을 어쨌든 인지를 하긴 해야 돼서 안 좋게 보면 여기 RSI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왔냐면 이 시즌 종료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2021년 11월에 이걸 얘기할 때가 근거가 사실 이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요 위로 확실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꺾이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찌됐든 우리가 크게 한번 차트를 보면 여전히 이런 모습은 맞다. 이때도 사실 다르게 보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갔다 올라왔으면 이러한 역헤드 숄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서 꺾이고 빠지면서 시장이 이제 대폭락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의심이 되긴 한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안 오른 거 아닌가요? 하는데 제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때도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물론 우리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이후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2021년 2월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보통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2021년 1월부터 보면은 쭉 비트코인이 빠집니다. 언제까지? 1월 말까지.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도미넌스가 확 빠지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이게 알트가 단기 반등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도미넌스를 한번 보면은 이때거든요. 그렇죠? 이때도 보면 도미넌스가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게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다면 우리는 향후에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과도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걸 여러 번의 과정에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너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뭐 현금 혹은 완전한 코인, 그러니까 100% 몰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양하자. 리스크 관리를 하되 대신 제가 완전한 현금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1월의 가능성이 어쨌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제 이 에이셔 같은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막 55%씩 막 오르잖아요. 완전 개잡코 애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에이셔 정도면 완전 개잡코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 규모도 있고 그런 애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주는 게 보통 우리가 예전에 2021년에도 있었던 코인들을 한번 보면 도지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얘가 이때 원화 상장하기 전이에요. 이때는 이게 2월 말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를 여기서 한번 보면 그때는 얘가 여기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1월 말 이후에 갑자기 폭등을 하죠. 그죠?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가 캔들 하나가 하루에 거의 무슨 300% 오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르는 애들이 많았다. 그때는 솔라나 같은 애들이 그때가 없었죠. 그때 워낙마켓 솔라나가 없었고 뭐 에이다 같은 애들을 볼 거예요. 얘는 어쨌든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했는데 얘는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죠? 1월 달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안 맞긴 한데 샌드박스 같은 애들도 그때 당시에는 막 상장할 때라 그때는 정말 코인이 지금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베이직 이런 애도 한번 볼까요? 이때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얘도 한번 보면은 2018년 때부터 있었긴 한데 보시면 얘도 갑자기 여기서 16% 여기서 3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막 오르는 그 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말씀드린 게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데 너무 지금 방송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위아래가 너무 뚜렷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위를 보면 정말 위밖에 안 보이는 움직임이 보이고 아래를 보면 정말 아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포지션 몰빵은 지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선물을 한다 그러면 과도한 롱 포지션을 지양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 지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현물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트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과도하게 알트를 받거나 아니면 이거 진짜 개떡락 올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아예 그냥 비트코인이건 뭐건 뭐 알트던 이더건 아예 안 갖고 있고 나는 오로지 현금만 갖고 있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시그널을 보고 조금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거 AI 메타가 좀 다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출발로 뭐 얘가 먼저 오겠지만 그 다음에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알트 메타가 1월 그때 우리가 2021년 뭐 1월 20일부터 2월 초까지 보여줬던 그런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준다면 우리는 2월부터 5월까지 5월 부처빔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미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쨌든 기회비용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볼 만한 것 같다. 조금씩. 근데 저도 그래도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열된 상태긴 해요. 그러니까 과열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라던가 아니면 뭐 기존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인물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뭐 2021년도 겪고 17년도 겪고 해봤는데 알트가 이렇게 안 간 적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 9월 조정이 오더라도 10월에는 올라갈 거고 뭐 10월에 안 올라가면 11월에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랄까요? 좀 새로 신규로 우리가 요즘에 기업이나 기관이나 정부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커지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알트코인 같이 이런 애들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이들이 새롭게 핸들링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이라는 건 결국 뭐냐 방법이 두 개죠. 계속 횡보를 시킨다거나 횡보를 시키면서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같이 사던가 이거는 사실 쉬운 버전이에요. 근데 어려운 버전이 뭐냐 지금처럼 개떡락을 시켜놓고 계단식 하락을 만들어 놓고 이 과정에서 매집 그리고 장기 횡보 여기까지 해서 개미들 다 떨어지게 만들고 고인물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오를 거야. 이게 나스닥에 보면 신규 상장된 애들 있죠. 기술주나 이런 애들 보면 여기 이런 패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상장을 해요. 처음에 상장을 해서 좀 올려놔요. 여기서 고점 만들고 처음에 1차 수익실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계단식으로 박아버려요. 계속 받고 횡보 만들고 그 다음부터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팔란티어 같은 애들도 보면 지금은 사실 위대한 기업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가능성만 있는 기업이잖아요. 2021년 3월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장하고 급하게 올렸다가 수익실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박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박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월까지도 박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횡보죠. 여기까지 떨구고 횡보. 그 다음에 자리를 안 줘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한 걸 보면 저점에서 보면 이걸 위로 이렇게 당겨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거의 뭐 30배 고점까지 저점에서 고점까지 계산해 보면 30배가 넘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주식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이게 만약에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월가 애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운전수가 이 패턴 자체가 코인에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알트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어쩌면 뭐 희망회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규제 자체 때문에 막혀가지고 알트 시장 자체가 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과는 아예 다른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원래는 25년 전까지는 하고 원래 사이클대로 그 다음에 이제 4년 주기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플러스 알트 사이클 있죠 이게 저는 그 다음에 없어질 거로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조금 빨리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팔란티어는 사실 코인과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얘네는 워낙 기술력이 좋고 그렇죠? 알트코인과 같은 그런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동전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과는 사실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자금이라는 것이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뭐 어쨌든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한 패턴을 띌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지금 위로 방향도 너무 잘 보이고요. 밑으로 방향도 너무 잘 보여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희망회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트 투자해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제가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게 비트하고 이더하고 현금하고 그 다음 리스크 관리 이거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자들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요걸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은 좋아요. 유동성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고래의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유동성인데 이게 다 관망 중이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같은 예치작한다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코인으로 안 들어온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안 들어왔다는 말은 지금 당장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 있지만 사실 얘네들이 일거에 갑자기 움직임의 스탯을 바꿔서 들어오는 쪽으로 바꿔버린다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좋아지려면 결국 이 지점에서는 안 되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서는 안 되고 그냥 요 위로 빨리 뚫고 안착을 해야 된다. 여기서 안착을 하고 빠르게 신고점을 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점을 살짝 갱신하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강하게 계속 올라가죠. 아이러니하게 알트 시즌이 폭발적으로 오기 위해서는 비트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영상 올릴 소스가 없어서 정말 이제 뭘 올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제 이 움직임 하나 보고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혼재가 돼 있어요. 외국을 봐도 뭐 좋다 알트 시즌 올 거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기를 지켰다가 이번엔 지키지 못하고 이때 리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요 위에 11만 2천 위로 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이렇게 빠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세장 뷰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알트를 가리키는 것들이 어쨌든 이 저항을 뚫고 있고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있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좋았다. 이때도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좋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 탑10 시총을 제외한 이 시총을 계산한 것들 아더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위치가 뭐 좀 더 강한 돌파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토탈 3를 봤을 때도 이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여기서
튀어 올려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아달스가 더 낫겠죠. 왜냐면 탑 10을 제외한 애들이 사실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그 알트장이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다 간다는 그런 메타에 충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쨌든 2024년 12월에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강하게 맞고 시체처럼 있다가 다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려고 할 텐데 얘가 여기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 그러면 재밌는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그 아더스들이 차지하는 전체 시총에서의 도미넌스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지금 밀집이 돼 있다. 제가 아까 추세를 바꾸는 정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배열로 갔다가 그게 지금 이거예요. 얘가 여기서 돌파하고 강하게만 돌파해 준다면 이동평균선이 다 여기 밀집되는 상태에서 정배열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추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요때처럼.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21년 1월에도 미친듯이 떨어지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역배열을 쫙 하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7일, 25일 말고는 계속 안 닿고 가다가 힘이 슬슬슬 빠질 때쯤에 보니까 여길 닿죠. 그리고 여길 닿죠. 그러면서 역배열 바뀌면서 조정이 쫙 오고 부첩이 맞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이게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 계속 해 주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스탠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추종을 하는 게 확인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을 거라는 그런 리스크들이 가능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해서 올라가주면 좋은데 이것도 보면 횡보가 길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길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되게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바이낸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정말 높아요 지금. 근데 이 높은 게 어쨌든 그냥 그 예비 자금인 건데 얘가 어쨌든 돈을 뭐 이렇게 코인을 사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나오지 않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이런 투자 상품에서 유출이 나오고 있고 ETF 역시도 유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냉정하게 말하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그거를 좀 어느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트를 매집하는 기업이 생겼고 이더를 매집하는 기업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뭐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라든지 뭐 하이퍼리퀴드라든지 이런 애들까지 플러스 또 다른 알트들을 만약에 매집하는 사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끝나고 본격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국 대중들 플러스 세력들 그러니까 세력이 움직이기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트장이 올 거다. 와도 된다.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 주고요. 세력들이 그다음 이걸 빌미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대중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이 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당분간 적용하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UDC 행사도 열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뭐 KBW도 열리고 뭐 그러는데 이런 행사 뒤에는 꼭 뭐 단기가 됐든 좀 중기적인 부분이 됐든 좀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9월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움직임에서 아예 시즌이 끝나지 않는다면 10월 정도에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다들 9월에는 금리나 얘기도 있고 경기 침체 얘기도 있고 워낙 이제 노이즈가 많으니까 9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코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피하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세력이 올릴 거면 확 올려주면 오히려 되게 재밌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도 하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트코인을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메타 얘기도 먼저 드렸어요. 일단 이쪽이 먼저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메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더 메타들이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솔라나나 다른 체인의 메타도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